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고 답답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달 전에, 변호사 선임했는데요. 네네. 변호사 첫 선임할 때, 비용을 제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한테 네. 물어봤거든요. 얼마. 네네네.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두 번 다시 물어봤죠. 얼마에 선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다시 또 말을 하는 게, 나한테 얼마 줄 수 있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돼 있어가지고, 네.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착수금 1,000만 원에 성공보수하면 2,000만 원 더 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이 체결됐거든요. 네. 약정서가. 근데 그 약정서 체결 당시 그 약정서 내용을 제가 듣지도 못했고요. 그리고 약정서를 제가 받지도 못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 가서 이제 대표 변호사님하고 이제 상담하고요. 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은 없이, 들어본 거 없이 그냥 이 사건이 위중하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표 변호사 밑에 직원 변호사하고 이제 상의 다시 한 다음에 이제 변호사 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상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쉬고 있다 보니까 며칠 있다가 사무장한테도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지금 검찰 조사를 이제 곧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만 더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변호사님하고 상담하기 전에 한번 깎아달라고 했거든요. 네네.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른 데 물어보니까 한 1, 2천이면 되는데 네. 3,000만 원을 제가 말하는 건 제 잘못이고 네. 깎아달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깎아준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조사 받아야 되니까 1,000만 원 더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제가 나중에 최종 판결까지는 또 1,000만 원 또 내야 되잖아요. 네. 1,000만 원, 2,000만 원 내야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다른 데 변호사 사무실에 좀 전화를 해보니까요. 이 사건은 어떤 무혐의로도 갈 수 있으니까 한 2,000만 원 내외로다가 하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는 경준 변호사하고는 신뢰가 깨진 거예요. 네네. 제가 변호사 약정서 내용도 못 들었고 변호사 계약서 못 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다른 사무실 변호사를 선임했고요. 변호사한테는 사임을 정식으로 요청했고, 제가 수임료를 1,000만 원 냈지만 일부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해서 제가 건의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안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10원 하나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통사정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 변호사님하고 대동해서 경찰서 간 적도 없고. 네네. 그리고 의견서만 한번 제출하신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의견서만 제출한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번 찾아가서 말씀드렸거든요. 일부라도 더 돌려달라고 싶다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최대 200만 원밖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상담자님,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사연, 김기훈 변호사님이랑 함께 다 들었거든요. 일단 네. 착수금을 지급하신 상태고, 근데 네. 이제 앞으로 추가 성공보수 약정을 하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다른 쪽과 이제 일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죠.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예. 여러 그 사이에 사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착수금을 돌려받으시고 싶은데, 계약서도 안 갖고 계신 상태인 것 같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좀 착수금을 최대한 돌려받으실 수 있을지, 변호사님과 함께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계약서가 지금 아예 작성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서로 계약서도 지금 아예 안 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약서 좀 설명을. 계약서를 무슨 종이 2장 해가지고 저한테 제시하더라고요. 처음에 사무장이요. 예,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이쯤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당시에 형사사건의 피의자였고, 그리고 제가 사건이 난 지 하루나 이틀 후에
하루 후에 만난 거라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도 뭐 이런 형사 사건이 처음이라 가지고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설명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뭐 여기저기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 이름 쓰고 설명을 한 상태죠, 계약서에. 그러면 그때 2장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한 장을 교부받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총 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예, 원래 한 분은 제가 갖고 한 분은 그쪽 가지고 보관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한 분 못 받았습니다, 계약서가. 아, 그러시구나. 그럼 서명은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일단은 이제 거기에 이제 착수금이 있고 성공보수 약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착수금이 1,000만 원, 성공보수가 2,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음날 제가 깎아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예. 사무장이 임의대로 또 그걸 수정하더라고요, 2,000만 원으로. 그냥. 아, 예. 예. 이제 형사사건이 이제 고소인 입장이 있고 또 그 고소 당한 입장이 있잖아요. 예. 이제 지금은 이제 피해자니까 고소 당한 입장이시잖아요. 네. 예, 이게 고소 당한 입장에서의 성공보수, 그러니까 착수금 말고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례에서 무효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유죄냐 무죄냐 이런 조건으로 신문상의 조건으로 성공보수 주는 거는 사회 질서에 반한다, 사회통일에 반한다고 해서 무효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공보수 약정은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이제 무효니까 주실 필요가 없고 이제 그렇다면 남는 게 이제 착수금인데 이 착수금이 1,000만 원이 지금 이제 상담하신 분은 나는 경찰에 같이 동행한 적도 없고 그러면 의견서 한 번밖에 써준 게 없는데 내가 1,000만 원치 주는 게 좀 부당하니까 나한테 일부를 돌려달라 이 뜻이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 원씩 주셨다가요. 예. 500만 원 제가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400만 원만이라도 물어주시냐고 대표 변호사 찾아가서 뭐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예. 근데 그쪽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보겠다 하고 연락을 주겠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락이 안 와서. 예. 이제 변호사하고 계약한 게 민법으로 말하면 위임 계약입니다. 그래서 위임 계약이 해지됐을 경우에 그 금액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 보수 비용을 일부 반환하는 소송이 좀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판례에 보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돌려주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안을 보면은 변호사가 어느 정도까지의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노무를 제공했는지, 위임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위임 계약이 어떻게 해지됐는지, 왜 해지됐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달라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안 같은 경우에 변호사 의견서만으로 1,000만 원이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변호사가 해준 게 그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해준 게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일부 반환하는 소송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꼭 내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받아낸다고는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례도 실제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일일이 다 나열하면서 그 금액을 좀 산정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담자처럼 반환해서 패소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일부 받아내신 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또 일률적으로 단정적으로 좀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내가 한 거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증거를 좀 제출하셔가지고 한 게 없다, 그렇게 별로 이 의견서밖에 없다라고 제출하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변호사 의견서 쓴 게 그 다음에 그 준비 활동도 같이 준비한 것도 있잖아요. 준비한 거와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한 게 1,000만 원치의 가치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이 법리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그 소송을 반드시 좀 받아주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이제 소송하는 것보다 법원을 통해서 조정 신청을 먼저 해보셔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진지하게 그 변호사하고 조정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막상 소송이 들어가면 지금도 많이 그 비용이 들어갔는데 인지 때나 송달료가 또 추가로 더 지급돼야 되거든요. 근데 조정은 그 정도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상대로 아니면 법무법인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신청을 어디다가 주시는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그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 예. 변호사가 소재한 사무실이나 법무법원이 소재한 그 관할 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는 분하고 변호사하고 지역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뭐 변호사 사무실의 지역의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그러면 조정신청 하는 그 과가 따로 있다고요? 거기다가 그 민원실에 가시면 조정 신청서를 받아줍니다. 예. 예, 거기 양식도 어느 정도 간단하게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임료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예, 수임료 반환하는 거. 예. 아, 조정신청이 제도가 있다고요? 예. 그럼 그거는 구속력은 없는 거죠? 그래도. 조정 신청에서 합의가 되면 구속력이 있습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법원에서 다시 통지가 옵니다. 이거 법원으로 소송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조정신청에 대한 따로 비용은 또 드나요? 그 조정 신청 비용은 인지하고 송달료가 뭐 몇만 원, 한 5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는지. 감사드립니다. 예. 몰라가지고. 조정신청 제도가 있 네, 감사합니다. 상당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착수금을 이제 받으신 건데, 그 액수의 적정성은 이제 변론으로 하고, 아무래도 어쨌든 중간에 중도에 변호사를 교체하시려고 할 때 이미 낸 지불한 착수금 중에서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직 내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 이런 상황이군요.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변호사하고 이제 이임 계약을 체결해서 그 다음에 돈을 지급한 이후에 분쟁 사례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판례 또한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임 계약을 해서 돈을 지급했다고 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한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또 실질적으로 판례를 보면은 어느 정도 변호사가 업무를 진행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이임 계약이 파기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근데 막상 소송을 들어가면 인지대나 송달료가 너무 많이 지출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적게 드는 조정 신청을 통해서 한번 해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신청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원하는 결과 이루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